자, 1월 2일이죠. 새해 첫 수업입니다. 우리는 지금 리눅스를 계속해서 보고 있었고요. 자, 오늘 볼 첫 번째 내용은 이제 사용자랑 그룹 관리입니다. PPT는 좀 되게 불필요한 내용까지 좀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사실 명령어 몇 가지만 캐치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여러 번 강조했지만 리눅스는 다중 사용자가 이제 동시에 쓰는 운영 체제입니다. 화면이 반대요? 어이구, 다시 잠깐만요. 자, 공유 새로 할게요. 이제 잘 나오나요? 요거. PPT 움직이는 거 보여요? 네. 그럼 그 화면 맞아요. 자, 컨소시 잘 나와요? 네. 오케이. 자, 리눅스는 이제 다중 사용자용 운영 체제입니다. 근데 그 관리 체계가 이제 한 명의 관리자가 있고요. 그 관리자가 그 사용자 계정을 발급을 하고 이제 회수하고 그런 거를 이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실습 환경에서는 루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얘가 관리자인데 기본으로 내장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PPT에서는 편의상 스튜던트라고 지정을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설치 시에 사용했던 사용자예요. 생성한 거. 설치 시 생성. 각자 아이디가 자기 환경에 맞게 갖춰져 있죠. 네. 이런 사용자들이 그 예전에는 컴퓨터 한 대에다가 여러 개 콘솔, 그 쇼핑카트라고 했죠. 콘솔을 장착해서 사용하는 거였다면 요즘은 컴퓨터 한 대에 여러 명의 사용자가 원격으로 접속해서 사용하는 형태로 바뀌어 있죠. 이거는 기술이 발전돼서 그런 거겠죠. 자, 사용자 종류는요, 시스템 내부 사용자가 있고, 슈퍼유저가 있고, 일반 사용자가 있습니다. 편의상 앞으로 스튜던트라고 표현할게요. 스튜던트 계정이 일반 사용자고요. 슈퍼유저는 관리자, 즉 루트입니다. 시스템 내부 사용자는 그 컴퓨터가 운영하는 데 필요한 각종 기능들을 동작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건드릴 일은 없어요. 슈퍼유저는 루트라는 고정 아이디를 갖고 이 아이디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자, 루트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고정 아이디, 슈퍼유저. 루트가 슈퍼유저랑 같은 얘기다. 그리고 모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루트로 직접 로그인은 권장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반 사용자가 루트의 권한을 빌려서 사용하는 게 좋아요.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게 sudo 명령이죠. 자, 시스템 내부 사용자는 운영체제 각종 기능 관리할 목적, 그리고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루트가 그 시스템 내부 사용자 권한을 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루트 권한을 빌리면은 시스템 내부 사용자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자, 일반 사용자, 스튜던트죠. 대부분의 경우 시스템 관리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일단 로그인은 일반 사용자로 해요. 왜냐하면 로그인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그 다른 해킹 프로그램이 컴퓨터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은 루트 비밀번호가 탈취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로 로그인을 한 다음에 그 sudo 혹은 수라는 명령어를 써서 일시적으로 루트로 바꾸는 거예요. 일반 사용자는 개발자가 구현한 프로그램을 구동하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을 합니다. 개발자가 만든 프로그램은 절대 루트 권한으로 실행을 안 해요. 왜냐하면 개발자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아요. 시스템 관리자들은. 혹시라도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어서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처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관리자 권한이 아니라 일반 사용자 권한으로만 개발자가 시스템을 운영하게끔 합니다. 관리자 권한 빌리는 거는 사실 첫 번째 방법은 쉬워요. 모든 명령어. 모든 명령어 앞에 sudo라는 키워드를 붙이면 돼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이거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사용했기 때문에 별다른 설명을 하진 않을게요. 두 번째 방법은요. 수라고 하는 명령어를 쓰는 거예요. 수라고 한 다음에 루트 패스워드를 입력하는데 이게 지금 당장 우리는 이 수라는 명령어를 못 써요. 왜냐면은 우분투에서 루트 패스워드, 루트 권한을 우리가 활성화시켜 놓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돌아옵시다. 요 수 명령어는 조금 이따가 다시 돌아올게요. 자, 그다음 그룹 관리. 사용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스템 내 사용자를 그룹으로 묶는 거예요. 뭉탱이로 혼자 관리하려고, 뭉탱이로 관리하려고. 그래서 그룹 관리 기능은 슈퍼유저만 가능해요. 그룹별로 권한을 부여해서 시스템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여러분들이 리눅스에 전부 계정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걸 조별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조에 대해서 어떤 폴더에 대한 접근 권한을 통째로 주면 그 조에 있는 멤버들이 전부 똑같은 권한을 적용받는 거죠. 뭐 중요한 거 아니까 넘어가고. 자, 요게 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etc 밑에 패스워드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여기에 사용자 계정 정보가 기록이 돼요. 섀도우라고 하는 파일은 패스워드가 저장이 되고 etc 밑에 그룹이라고 하는 파일은 그룹 정보가 저장이 돼요. 이거는 이제 함부로 수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열람도 안 해요, 이거는. 근데 이런 파일이 있다라는 것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자, 파일을 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있는데 앞에가 ID, 두 번째 X가 비밀번호. 비밀번호 따로 저장되니까 무조건 X. 그 다음에 각각의 사용자와 비밀번호에 대해서 일련 번호가 부여돼요. 사용자랑 그룹 번호. 그리고 앞에 거는 설명, 뒤에 거는 홈 디렉토리, 마지막은 그 사용자가 사용하는 쉘 이름. 몰라도 돼요, 이거. 이 항목들은 몰라도 되고요. 그냥 etc 밑에 패스워드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데 그게 계정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파일이다. 루트로만 접근 가능하다. 요거까지만 기억을 하세요. 나머지는 몰라도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따가 이제 우리가 수라고 하는 명령을 이제 활성화를 시킬 텐데 그때 이제 수라고 하는 명령을 쓰게 되면 처음에 리눅스에 여기가 리눅스예요. 외부에서 윈도우에서 처음에 로그인을 할 때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죠. 저는 제 이름으로 아이디를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 짠 하고 로그인을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수라고 하는 명령을 사용하면은 이 상태에서 로그인을 한번 더 해요. 그러면서 아이디를 내부에서 루트로 바꾸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루트의 아이디를 내가 빌려서 쓰는 거예요. 후2는 명령어 하나에 일시적으로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쓸 때마다 모든 명령어 앞에 수도를 계속 붙여야 되는데 얘는 아예 이 내부에서 내가 로그인하고 있는 재로그인이라는 거예요. 재로그인. 그러니까 수 명령을 써서 다시 암호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면은 아이디 자체가 스튜던트에서 루트로 아예 바뀌어버려요. 이 상태에서 내가 수행하는 모든 명령어는 관리자 권한으로 하는 거죠. 비슷하게 말하면은 수2가 영구 적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막 쭉 하다가 로그아웃 혹은 엑시트라는 명령어를 쓰면은 현재 루트에서 로그아웃하고 다시 스튜던트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패스워드라고 하는 파일인데요. 이거 파일 확인하는 거, 뭐 이런 정보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패스워드 파일은 그냥 실습 안 해도 됩니다. 이런 파일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자, 그다음 etc 밑에 섀도우라고 하는 파일인데요. VI로 열었어요. 그러면은 루트라고 하는 사용자의 비밀번호가 이렇게 기록이 돼요. 사용자마다 비밀번호가 암호화돼서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 수정하면은 로그인이 안 되는 거니까 함부로 고치면 안 되겠죠. 자, etc 밑에 그룹이라고 하는 파일은 각 사용자별로 소속돼 있는 그룹에 대한 정보가 기록이 됩니다. 이것도 그냥 이런 파일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지 뭐 깊게 보지 마세요. 자, 하지만 이제부터 나오는 명령어들은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whoamI인데 전부 붙여서 써요. 이렇게 하면은 현재 내가 로그인하고 있는 아이디가 누군지를 확인해요. whoamI라고 하면은 로그인 정보가 나오는데 얘는 사이사이에 띄어쓰기가 있어요. 띄어쓰기에 따라서 명령어가 좀 달라요. 이거는 내 아이디만 확인하는 거고, 이거는 그 로그인 정보를 다 보여줘요. 자, 아이디라고만 치면은 로그인한 사용자의 아이디 정보들을 다 보여주는데 뭐 이것도 별로 쓸 일 없고요. 요거 두 가지만 선별적으로 쓰게 돼요. 그룹수는 로그인한 사용자 그룹들 다 확인합니다. 이것도 별로 쓸 일은 없어요. 자, PWD 이건 전에도 한번 나왔죠? 이거는 현재 내가 작업하고 있는 디렉토리가 어딘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콘솔로 터미널 상에서 지금 어떤 폴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추적해 주는 게 PWD이기 때문에 이 PWD는 수시로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폴더에 위치하는지. 그리고 이 whoamI도 수시로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내가 어떤 명령어를 관리자로 해야 되는데 whoamI 쳤는데 나오는 게 루트가 아니다. 그러면 수도를 붙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혹은 그냥 일반 명령어를 써야 되는데 whoamI 쳤더니 내가 지금 나오는 게 루트다. 그럼 관리 권한이 너무 크니까 이거를 다시 exit 쳐서 일반 사용자로 바꾼 다음에 명령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리눅스 명령어를 날릴 때 여러분들이 항상 먼저 체크하셔야 되는 게 현재 위치. 두 번째는 내가 누군지. 아이디. 아이디. 자, 이 아이디를 봐서 루트라면 그리고 일반 사용자라면 만약에 내가 수행하는 명령어가 시스템 자체 어떤 설정에 관련된 거라면 루트 권한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루트라면은 그냥 하시면 되고 일반 사용자라면은 수 둘을 쓰면 되겠죠. 반대로 시스템 설정이 아니라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 즉 여러분들이 만든 백엔드를 가동하는 것과 관련된 일이라면은 루트 권한으로 했을 때는 소유자 자체가 루트가 돼버리니까 일반 사용자가 접근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일반 사용자로 로그아웃 하고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노드 같은 거 가동할 때는. 자, whoamI라고 명령 내리면은 지금 내 아이디만 표시가 되고요. whoamI라고 하면은 현재 사용자의 로그인 정보가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로그인한 시간이 출력됩니다. 아이디라고 하면은 로그인하고 있는 사용자의 아이디가 다 나와요. 그래서 밑에 얘네들은 별로 쓸모 없으니까 필요 없고요. 요거 두 가지만 구별하셔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PWD는 요것도 현재 폴더 출력하는 거. 터미널 실행하자마자 혹은 로그인하자마자 PWD를 수행하면은 현재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 경로를 확인할 수 있겠죠. 이 물결 표시가 홈 디렉토리인데 이 물결의 실제 경로를 알고 싶다면 터미널 키자마자 PWD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사용자를 직접 생성을 해볼게요. 자, 여기부터는 이제 루트 권한으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반 사용자라면 앞에 수두가 붙어야겠죠. 그룹 애드, -G 그룹 번호, 그룹 이름. 보통 그룹 번호는 안 붙입니다. 그럼 시스템이 알아서 붙여요. 자, 그룹 이름을 지정해요. 그룹 애드 한 다음에 테스트라는 그룹을 만들고요. VI 에디터로
그룹 파일 확인하면 테스트라는 그룹이 확인되는 거 볼 수 있는데 이건 뭐 굳이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룹 애드 -G 2001 스텝. 스텝이라는 그룹을 2001번으로 지정을 해서 생성한다는데 이것도 뭐 딱히 다 하실 필요 없고 요거 그룹 애드. 요 그룹 애드만 하나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그룹 델. 그룹 삭제입니다. 그룹 이름 입력하시면 그 그룹이 삭제되고요. 결과 확인하려면은 이제 그룹 파일에서 그랩, 이게 필터링 기능이라고 그랬죠? 파일 안에서 텍스트 검색 기능도 하는데 스텝이라는 단어를 이 파일에서 찾아라라는 뜻이 돼요. 물론 VI 에디터로 내가 원하는 거 찾는 방법도 있겠죠. 자, 이제 대방의 유저 애드입니다. 얘는 엄청 중요합니다. 자, 유저 애드 -G 소속시킬 그룹 이름 지정하고 사용자 이름. 패스워드 사용자 이름 입력하면은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만약에 사용자를 생성할 때 그룹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임의로 사용자 이름과 똑같은 그룹이 생성이 돼요. 근데 나중에 그룹을 연결할 때는 그룹 MOD 명령을 쓰는데 통상적으로 그냥 유저 생성하고 비밀번호 생성하고 퉁칩니다. 그룹까지 가지는 않아요. 일반적인 웹사이트 운영을 위해서는. 사용자 삭제는 유저 델입니다. 그리고 아이디를 입력하면 되는데 이거는 사용자 계정은 삭제해요. 그러니까 로그인은 안 되는데 이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는 삭제를 안 해요. 그래서 그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를 삭제하려면 rm 빼기 -rf 그리고 사용자 홈 디렉토리의 경로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사용자의 계정이 킴이니까 홈 디렉토리 경로는 홈 밑에 킴이 되겠죠. 자, rm-rf는 다른 사용자의 계정, 비어있지 않은 폴더까지 일괄 삭제하는 기능이에요. 비어있지 않은 폴더 삭제. 자, 근데 이게 다른 사용자 계정의 폴더는 관리자밖에 못 지우기 때문에 후드를 붙이거나 아니면은 관리자 상태로 진행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rm-rf 한 다음에 그냥 슬래시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리눅스에서 최상위 폴더가 슬래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리눅스 시스템은 하나의 폴더 안에 다른 시스템 파일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최상위 폴더를 슬래시로 표현을 해요. 수 둘을 붙이고 rm-rf라고 하면은 그냥 얘부터 지워버리는 거예요. 안에를 다 지워버려요.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개발자 커뮤니티에 가끔 농담으로 올라오는 얘기가 신입이 서버에서 이 명령어 날렸어요라고 하면은 그만큼 이제 신입이 답답하다는 뜻으로 이제 풀이가 돼요. 우리 신입이 서버에서 수도 rm-rf를 수행했습니다. 어떡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질문구 올라오면은 이제 우리 신입이 그만큼 답답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보통은. 그만큼 이제 대형 사고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수 명령어 로그아웃 하지 않고 사용자 계정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용자가 슈퍼유저로 전환할 때는 그냥 수라고만 입력하면 되고요. 슈퍼유저가 일반 사용자로 전환하거나 아니면은 마찬가지로 일반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로 전환할 때는 수하고서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자, 그냥 수. 현재 작업 중인 폴더에 그대로 머무른 상태에서 루트 계정으로 전환합니다. 수
빼기 루트 계정으로 전환하는데 전환과 동시에 루트의 홈 디렉토리 위치로 폴더가 워프예요. 내가 머무르고 있는 폴더가. 수한 다음에 사용자 계정명. 현재 작업 중인 폴더에 그대로 머무른 상태에서 지정된 사용자 폴더로 사용자 계정으로 전환하고요. 수 빼기 사용자 계정명. 이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로 워프예요. 그 상태에서 전환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냥 수한 다음에 빼기를 누르면은 슈퍼유저로 계정을 전환을 해요. 비밀번호 입력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패스워드나 계정 생성 같은 게 가능해지는데 지금 우리 시스템이 자 여기부터 잘 들으세요. 루트에 대한 패스워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린 지금 수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먼저 수두 패스워드 루트라고 하셔서 루트의 비밀번호를 먼저 정해준 다음에 수를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 루트로 계정 전환이 안 됩니다. 다시요. 수두 패스워드 루트 하셔서 루트로 계정 전환을 한 다음, 루트의 비밀번호를 설정한 다음에 루트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로 계정 전환을 할 수 있어요. 자, 수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면은 로그인하고 있는 아이디가 통째로 루트로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그룹을 생성하고 결과 확인하고 사용자 계정을 만들고 비밀번호 지정하고 이런 과정들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페이지 실습하시면서 이 페이지에 있는 명령어들만 정리하시면 이 단어는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하기 전에 반드시 이거를 먼저 해서 루트의 패스워드를 지정해 줘야 한다. 인지하셨죠? 자, 넘어갈게요. 자, chmod 여태까지 여러 번 설명했던 건데요. 각각의 파일이나 폴더에 대한 접근 권한을 바꿉니다. 그래서 chmod 권한 숫자 값 그리고 파일이나 폴더예요. 자, 이 방법은 rwx, rwx, rwx인데 각각 r은 4, w는 2, x는 1로 계산해서 쓰시면 쉬워요. 원래는 권한이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한 다음에 이 이진수를 10진수로 바꾸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진수를 10진수로 바꾸라 그러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연구해서 제가 고안해낸 방법이 이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니까 딱 떨어지더라고요. 자, chow는요, 파일의 소유자를 바꿉니다. 자, 루트 상태에서 파일을 만들면 그 파일의 권한이 루트인데, 이렇게 손이라는 사용자한테 테스트 파일을 넘겨라 라고 하면은 소유자가 바뀌어요. chgrp는 소유 그룹을 바꿔요. 이거는 뭐 굳이 실습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있는 명령어들도 잘 키핑해 놓으셔서요.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눅스 관련 시험은 주로 객관식이에요. 명령어를 단답형으로 쓰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건 애당초 시험 계획을 오픈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명령어들 잘 찾아서 쓰실 수 있게끔 학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정리하시고요. 일단 다 같이 10분 쉬었다가 여기까지 내용 한번 다시 리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1시에 다시 모이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따 보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프로세스 관리입니다.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리눅스 상에서 구동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얘기해요.
프로그램을 이제 강제로 종료하거나 아니면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뭐 그런 것들입니다. 자, 프로세스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킨다고 하면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라고 하는 건요. 이거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에 이제 복사를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 즉 램이죠. 램 카드에 그 프로그램 파일들을 복사하는 걸 뜻해요. 하드디스크에서 직접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메모리 상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 CPU가 해석을 해서 그대로 실행을 하는 건데 이 CPU 상에 로딩된 상태를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해요. 즉 쉽게 말하면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뜻합니다. 뭐 프로세스의 단계가 뭐 러닝, 슬리핑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뭐 운영 체제를 깊게 공부하지 않는 이상 요거까지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프로세스가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고 이 상태는 CPU에 로딩된 상태다. 메모리에 복사된 거를 CPU가 읽어들인 상태다. 이걸 프로세스라고 한다. 이 정도는 상식선에서 알아두셔야 돼요. 자, 프로세스 관련된 용어가 있는데요. 포그라운드 프로세스는 화면에서 실행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는 화면에 보이지 않으면서 실행되는 거예요. 주로 서버 계열이 백그라운드가 많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번호, PID라고 하는데 이거는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운영체제에 할당되는 고유 번호예요. 백그라운드 번호는 백그라운드로 실행되는 프로세스의 순차 번호인데 뭐 프로세스 번호는 포그라운드랑 백그라운드를 안 가리니까 백그라운드 번호는 뭐 인식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그 다음 프로세스 번호 이것들은 윈도우나 맥이 전부 똑같은 개념을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체제라고 하면은 모든 게 다 갖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요 개념들은 다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모 프로세스와 자식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실행되는 프로세스는 부모 프로세스에 종속이 돼요. 어떤 프로그램을 가동을 했는데 그 프로그램 안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호출한다. 그러면 그때 부모 자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입장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을 하죠. 그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명령 프롬프트를 가동하잖아요. 그럼 얘가 부모 프로세스가 되고 얘가 자식 프로세스가 돼요. 이 명령 프롬프트에서 다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노드 프로그램 같은 걸 가동하죠. 그럼 부모 자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이때 부모 프로세스가 종료되면 자식 프로세스가 다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를 통해서 백엔드를 가동하거나 아니면은 리액트를 가동하는 분들은 비주얼 스튜디오를 종료시키면 얘네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몇 번 경험하셨죠? 그래서 부모 프로세스와 자식 프로세스로 나뉜다. 자, 이 페이지에서 이거, 그 다음 프로세스 아이디 이 개념은 개발자라면 상식적으로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윈도우 같은 경우는 명령 프롬프트라 그 작업 관리자라는 게 있죠. 윈도우 작업 관리자. 그 윈도우 창이 있고요. 여기 화면 밑에 보면은 작업 표시줄 있잖아요. 이 작업 표시줄 빈 곳에서 마우스를 우클릭하시면은 작업 관리자 실행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그걸 클릭하면은 이제 팝업 창이 하나 뜨는데 이 팝업 창 상태에서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들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리눅스는 이 작업 관리자에 해당하는 게 PS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프로세스. 자, 여기에 이제 각종 옵션을 붙여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A는 다른 사용자의 프로세스 확인. A가 없으면 내가 가동시킨 프로그램만 볼 수 있어요. X는 백그라운드 프로그램 표시. AX는 그러면은 다른 사용자까지 포함해서 백그라운드까지 다 표시하는 거니까
다 보는 거죠. U를 붙이면은 사용 그 프로그램을 가동시킨 사용자와 실행 시간을 같이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AUX라고 붙이면 모든 프로세스의 사용자와 실행 시간을 다 표시하는 거죠. 마이너스 EF는요, 프로세스 번호대로 정렬해서 표시를 합니다. 자, PS라고만 하면 PID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떠요. PSA가 붙으면은 모든 프로세스가 다 뜨고요. PSU라고 하면은 이제 사용자, CPU를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 메모리를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 시작 시간은 언제 시작했는지 이런 게 떠요. 스테이트는 프로세스 상태인데요. 뭐 요거까지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PS-EF라고 하면은 프로세스 아이디별로 정렬을 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PS-EF 한 다음에 AUX를 다 붙이는 거겠죠. 자, 각각 그 명령 출력 의미인데 여기 각각의 칸별로 의미인데 딱 요것만 봐도 사실 이해되잖아요. 유저 아이디, 프로세스 아이디, 그다음에 실행 중인 시간, 시작 시간, 스타트 타임, 그다음에 실행 중인 시간. 뭐 요 정도만 기억하셔도 돼요. 자, 프로세스 상태. 아까 보면은 여기였죠. 뭐 여기 크게 중요한 거 아니라고 했는데 R은 런에이블 혹은 러닝, D는 입출력 대기, T는 슬립. 자, 요거는 정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스탑 혹은 데드 혹은 좀비 딱 봐도 이름만 봐도 심상치 않죠. 얘네들은 비정상 상태예요. 흔히 우리가 뻗었다라고 표현하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만든 백엔드가 접속이 안 되는 것 같아. 혹은 내가 만든 프론트가 접속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은 리눅스의 터미널로 접근한 다음에 PS-EF 해갖고 이 프로세스 상태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요것 중에 하나면은 뻗었네. 그럼 일단 강제 종료시키고 재가동을 해야 돼요. 일단 서비스를 살리는 게 중요하니까. 그 서비스를 살린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로그를 뒤져서 도대체 얘네가 왜 이상이 생겼는지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야 같은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게 될 테니까. 자, 그럼 이제 뻗은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킬이에요. 프로세스를 종료시키는 겁니다. 강제 옵션은 마이너스 9고요. 그래서 킬 마이너스 9 한 다음에 프로세스 아이디를 주는 거예요. 포그라운드 프로그램은 컨트롤 C 누르면 돼요. 이게 캔슬이에요. 근데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는 킬 명령으로밖에 못 죽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든 노드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시키려면은 서버에 올린 다음부터는 킬 명령을 써야 돼요. 지금 우리가 만든 노드 프로그램 혹은 리액트 프로그램, 자, 현재 얘는 포그라운드 상태예요. 명령 프롬프트 상에서 가동 중이가 보이죠. 지금 출력되는 로그가 보이죠.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거는 포그라운드 상태라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 프로세스를 종료시키거나 내가 리눅스에서 접속을 종료하면 프로그램이 강제로 꺼집니다. 그럼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는 상태예요. 왜냐면은 리눅스 접속한 다음에 사람이 24시간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노드나 리액트 같은 경우는 백그라운드 상태로 가동을 해야 돼요. 이 백그라운드로 가동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은 킬 명령으로 종료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노드 프로그램 종료할 때 컨트롤 C 누르면 되죠. 근데 실제 서비스 상태에서는 그걸 못 한다고요. 종료시키려면 이거밖에 안 된다고요.
물론 나중에 가면은 이거를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을 리눅스에 깔아요. 그 PM2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깔아갖고 얘를 통해서 프로세서 관리를 시키긴 해요. 근데 이게 없다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kill 명령을 사용해야 돼요. 자, 특정 명령어의 출력 결과가 너무 많으면 파이프라인을 붙이고 모어를 붙이면은 일종의 페이지 번호를 구현할 수 있어요. PS-EF 하면 출력 결과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은 파이프라인과 모어를 붙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페이지만큼 출력이 되고 그 밑에 모어가 표시가 되는데 그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한 페이지 단위로 넘어가요. B는 백, 이전 페이지, 엔터는 한 줄 단위로 추가 출력돼요. Q는 종료. 자, 지금 저는 그 맥을 가동 중이어서 맥 쓰시는 분들은 기본 명령어는 다 그냥 쓸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거 관리자 권한 수두라고 하면은 이제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그냥 수라고 하고 싶다. 해서 틀렸네요. 자, 이렇게 하면은 수라고 하면은 수MI라고 했을 때 루트로 바뀌죠, 아이디가. 아이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가 찐으로 보이고요. 자, 이걸 하고 싶은 여기서 엑시트라고 하면은 로그아웃이 되면서 다시 원래 사용자로 넘어가요. 자, 그럼 루트의 패스워드를 바꾸고 싶다면 sudo 패스워드 루트 이렇게 하면 루트 패스워드가 바뀐다 그랬죠. 자, 근데 맥에서는 이게 뭐 키체인에 등록이 안 되니까 요 명령을 한번 수행을 하래요. 네, 뭐 지금 나온 절차는 맥이기 때문에 나온 거니까 그냥 패스. 자, 이렇게 해서 수도 명령어로 루트의 패스워드를 지정해주고 나면 이제 수 명령으로 그 루트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whoami 하면 나는 루트고 pwd라고 하면은 원래 있던 폴더에 그대로 머무른 상태예요. 근데 다시 엑시트 수 백이 입력하면은 루트를 로그인하면서 루트의 홈 디렉토리로 강제 워프한다고 했어요. 자, pwd 누르면 루트의 홈 디렉토리로 와 있죠. 디렉토리 위치가 바뀌어 있죠. 자, 평상시에 명령어를 입력할 때 수두라고 해서 내가 뭔가 명령어를 입력해야 되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처음부터 매 명령어마다 수두를 붙이는 방법이 있고 아예 처음부터 수 한 다음에 루트로 전환해서 수도 없이 명령어를 입력할 수도 있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나는 아이디가 루트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모든 명령어는 수두를 붙인 것과 같은 권한이 돼요. 자, 이게 아까 했었던 얘기의 그 핵심이었고 유저 애드 한 다음에 루트로 전환하고 지금 맥에서는 유저 애드가 안 되네요. 애드 유저인가? 얘는 그 유저 애드가 안 되네. 맥에서는 유저 애드는 아마 그 맥 같은 경우는 아이클라우드랑 연동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관리자 그 사용자 계정 추가를 막아놓은 것 같아요. 자, 뭐 대충 사용자 권한 관련된 거는 이 정도 보고요. PS-EF라고 하면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쭉 뜹니다. PS-EF AUX라고 하면은
자, 맥에서는 지금 AUX 명령어가 안 붙네요. A, U. 아, EF 빼고 붙여야 되는구나. 자, 이렇게 하면 명령어들이 쭉 뜨는데, 이렇게 쭉 표시가 되는데, 맥은 이게 동시 사용이 안 되네요. 자, 이렇게 하는데 출력 결과가 너무 많으니까, 모어를 붙인 거죠. 그러면 출력하고 나서 스페이스바를 누를 때마다 한 페이지 단위 이렇게 표시가 돼요. 아니면 엔터를 치면 한 줄씩 올라가고, B를 누르면 전 페이지로 올라가고, Q를 누르면 화이트, 종료가 되고. 근데 이것도 어차피 너무 많잖아요. PS-EF, 파이프라인, 그랩, 한 다음에 MySQL이라고 하면 현재 MySQL 프로세스가 실행 중인지 확인이 된다고요. 자, PS, AUX, 그랩, MySQL 다시 하면 자, 상태가 S 플러스래요. 자, 11시 20분, 오전 11시 20분부터 이제 가동을 시작했대요. 제가 명령어 처음 불렀을 때 그때부터 가동을 했나 봐요. S 플러스니까 지금 상태를 보면은 네, 슬리핑 상태. 사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자고 있는 상태인가 본데 제가 접속하면은 뭐 활성화 되겠죠. 프로세스 아이디는 57081이에요. 자, 그러면 수도 필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57081 하고 엔터 치면 프로세스 아이디가 저게 아닌가 보네. PID 값이 두 번째 칸이 PID가 맞는데 PID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PS-EF, MySQL. 아, 요 셋 중에 하나가 PID인가 보네요. 필, 후드, 필, 마이너스 9, 57371. 57371. 저것도 아니고 53761. 꺼졌다. 없어졌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시키는 거예요. 저는 이제 MySQL을 가동하려면은 재부팅을 하거나 아니면 시스템 들어가서 설정 들어가서 재가동을 해야겠죠. 자,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게 전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두 개의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명령어 두 개를 연결해서 동시에 실행하는 거예요. 우리 이미 이 파이프라인을 그 리액트랑 노드 가동할 때 여러 번 봤었죠. PS-EF 그랩 그다음에 검색할 문자열이라고 하면은 필터링이 되고 레슨은 몰라도 돼요. 모어하고 내용 기능이 겹치니까 레슨은 제끼세요. 헤드도 제끼세요. 테일도 제끼세요. 이게 명령어를 일부만 출력 결과를 이제 일부만 보는 거예요. 레슨은 페이지 단위로 헤드는 앞에 10줄만 테일은 마지막 10줄만 보는 건데 어차피 그랩이 다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랩으로 검색하면은 헤드나 테일 같은 거 쓸 일이 없어요. 자, 리다이렉션. 리다이렉션은요. 출력 결과를 다른 파일에 출력되도록 설정하는 겁니다. 자,
ls-al이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서 파일을 지정하면 사용기호는 괄호 2개나 하나가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 명령어의 출력 결과가 우리가 파일에 기록을 합니다. 이 파이프라인을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봤어요. MySQL 덤프 하고 옵션 들어간 다음에 리다이렉션 걸고 파일 이름. 그럼 MySQL의 백업 결과를 이 파일에다 넣어라 라는 게 되고, MySQL 한 다음에 옵션 주고 파일 이름. 이거는 이 파일의 내용을 이 명령어에다가 매개 변수로 줘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파일의 내용을 MySQL에 전달하라니까 백업한 내용을 복구하는 게 되죠. 그래서 MySQL의 백업 복구는 이 리다이렉션을 상태로 한 거예요. ps-ef를 ps.txt에 기록해라 라고 하면은 그 텍스트 파일 보면은요, 프로세스 내용이 이렇게 결과가 파일로 저장이 돼요.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자, 프로세스 관련한 거는 ps-ef와 aux, 그 다음에 그래프하고 검색어, 그 다음에 모어. 얘네들 기억하시면 되고, AF랑 AUX에서 출력되는 필드 의미, 요 명령어들 보시면 돼요.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이런 용어들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고요. 자, 그 다음 쉘. 네, 오케이. 일단은 여기까지 12시까지 실습하시고요. 12시에 요거 쉘에 대해서 하나 더 봅시다. 12시에 보고 마무리를 할 건데, 오늘 요거까지 봄과 동시에 이 쉘에 대한 실습으로 전에 했었던 ZSH 쉘 설치, 요거까지 같이 진행할 거예요. 11단원. 요거는 여러분들 실습하시는 사이에 제가 단톡방에다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럼 12시에 만납시다. 자, 시험지를 배포할 건데요. 일단 지금 여기 13번째 과목까지 배포를 할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할 거고, 일단 파일부터 제가 단톡방에 올릴게요. 자, 시험지 파일 압축해서 올렸고요. 과목 설명 좀 할게요. 자, 총 4과목 드렸어요. 자, 첫 번째로 서버 프로그램 구현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백엔드 이론입니다. 4지선다고 25문제예요. 요거는 금일 중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노드.js하고 통합 구현은요. 노드.js는 백엔드 실기입니다. 본평가는 프로페서 테이블에 대한 그 레스트풀 구현, 그 다음에 재평가는 스튜던트 테이블에 대한 레스트풀 구현입니다. 기존에 수업했던 거 응용하면 될 거니까 아마 크게 무난하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할게요. 얘는 1월 6일 수업 종료 전까지 제출하시면 되고요. 뭐 리액트나 뭐 기타 프론트와 연동하는 거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냥 레스트풀만 구현하고 인썸니아로 테스트하시면 돼요. 통합 구현은요, 리액트하고 오픈 API 연동이에요. 백엔드랑 직접 구현한 백엔드랑 연동하는 거는 난이도가 너무 높을 것 같아서 시험 문제를 안 했고요. 아마 이전 시험 문제랑 겹칠 수도 있어요. 수업 예제 중에서 발췌했고요. 1월 6일 수업 종료 전까지 이 2과목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은 리눅스 필기 시험인데요. 이거는 아직 시험 범위 진도가 다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얘는 내일 수업 종료 후에 시험 시작해서 내일 수업 종료 시까지 제출하시면
하시면 되고요. 자, 모든 시험 결과물은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 해주세요. 가끔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 해주세요. 자, 시험에 응시하시지 않을 경우 이름하고 서명 작성한 파일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백지로 제출하시더라도 본인 이름하고 서명 작성은 해서 올려주시고요. 이 경우에는 재평가 시험지까지 모두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는 재평가 시험지까지 모두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SQL 응용 재평가 대상이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지난주에 그 개별 메일 다 발송해 드렸죠. 그분들 조금 있다가 제가 재평가 시험지 따로 드릴 테니까 시험 응시하실 분들은 작성해서 요날 1월 6일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SQL 시험도 응시 안 하실 분들은 그냥 이름하고 서명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시험에 응시하시지 않으면 당연히 그 과목은 미이수 처리되는 거죠. 수료하고 이수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수료와 이수는 다릅니다. 수료는 단순히 출석 열심히 했다고요. 이수는 내가 그 과목에 합당한 능력을 지녔다는 걸 증빙하는 거예요. 수료는 되더라도 그 해당 과목별로 이수되거든요. 해당 과목에 대해서 이수 처리 안 되실 거고요. 그 능력 단위가 미이수 되시면은 관련된 취업처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 네 과목 시험 중에 시험 봐야 되는 날 결석을 하셔서 재평가에 응시하셔야 되는 분들은 제가 미리 개별적으로 재평가 시험지 개인톡으로 보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만약에 내 개인톡에 재평가 시험지가 왔다라고 하면은 그 과목은 본평가 제출하지 말고 바로 재평가 하시면 됩니다. 서버 프로그램 구현 한 분 계시고요.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 한 분 계세요. 자, 요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자, 채점은 제가 직접 할 거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단은 각각 과목별로 제출하신 분들은 그 제출 완료하신 분들은 그 저한테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하시고 그 톡으로 한번 올렸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시험지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리눅스는 아직 시험 범위까지 진도가 안 나갔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 안 하셔도 돼요. 제 생각에는 지금 시작하면 점심시간 전까지 1번은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2번하고 3번은 그 제출 양식이 파워포인트 양식이기 때문에 그 이미 여러분들 여러 번 미니 프로젝트 단위로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제가 시험 답안을 PPT 양식으로 제출하십시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제출할 때 활용해도 좋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답안지 제출할 때 PPT 작업 이쁘게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거 그냥 쓰시면 되고 약간 PPT를 날림으로 작성하신 분들은 본인 포트폴리오 준비할 때 PPT 좀 더 보완을 하셔야 되겠죠. 그건 뭐 여러분 선택이고 PPT의 퀄리티가 뭐 채점에 영향을 주진 않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시험 시작하는 걸로 오늘 내용은 마무리할게요. 자, 줌 일단 꺼놓을 거고요. 이따가 점심시간 중간 신호 체크할 때 모이시면 되고요. 오늘부터 중간 신호 체크는 3시에 하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중간 신호 계속 놓치시는 분들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좀 늦추면 괜찮아질까 싶어서 하는 거니까 3시에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하고 지지난주하고 퇴실 처리했을 때 신호 좀 다시 보내주세요를 제가 하루도 안 받아본 적이 없어요. 새해 됐으니까 신호 처리하는 거 좀 체크 좀 합시다.
자, 그럼 3시에 모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줌 이제 끄겠습니다.